처음 그걸 느꼈을 때 나는 내가 너무 지쳐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한밤중 톨게이트 부스 안 형광등은 언제나처럼 미세하게 깜빡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차단봉이 아주 약하게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호남 톨게이트에서 근무한 지도 어느덧 7년째였으니까 이 시간대의 정적, 고속도로 특유의 비어있는 소음, 멀리서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트럭 엔진의 잔향까지도 내 몸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정적 사이에 끼어든 무언가가 있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그날은 새벽 1시 40분쯤이었다. 교대까지는 아직 한참 남아있었고 통행량도 거의 없었다. 간혹 화물차 한 대가 지나가면 모니터의 숫자가 바뀌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정산 버튼을 누르곤 했다. 그 순간도 마찬가지였다. 차로 끝쪽에서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반사적으로 나는 모니터를 확인했고 차종 인식 화면이 켜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량 정보가 잡히지 않았다. 번호판 인식칸이 비어 있었다. 간혹 흙이나 눈 때문에 인식이 늦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는 드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직접 차로를 봤다. 분명 차량은 다가오고 있었다. 속도도 일정했고 차체의 높이로 봐서는 승용차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불빛이 너무 어두웠다는 것이었다. 마치 전조등을 절반만 킨 것처럼 아니면 오래된 전구에 먼지가 낀 것처럼 탁했다. 그 순간 이유 없이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부스 아니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데도 손끝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다. 차량은 차단봉 앞에서 멈췄다. 나는 자동으로 인사 멘트를 준비했다. 안녕하세요, 요금입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문 너머가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유리 너머로 운전석이 보여야 하는데 안이 어둡기만 했다. 틴팅이 짙은 차는 많았지만 이건 그와는 달랐다. 어둠이 고여있는 느낌이었다. 내부 조명도 계기판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모니터를 봤다. CCTV 화면에는 내 부스와 차단봉 그리고 빈 차로만 찍혀 있었다. 차량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화면을 한 번 더 닦아보듯 눈을 비웠다. 그대로였다. 내 눈앞에는 분명 차가 서 있는데 CCTV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크게 뛰었다. 손님, 거의 속삭이듯 말이 흘러나왔다. 대답은 없었다. 차 안에서 사람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엔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분명 방금 전까지 다가오는 소리는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비상 호출 버튼 근처에 올려두었다. 규정상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관제실에 연락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상하게도 그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누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었다. 몇 초가 흘렀는지 모른다. 그 침묵이 길게 늘어진 고무처럼 느껴졌다. 그때 차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차단봉은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차량은 아무 저항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차단봉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아니면 차량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나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은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차량은 부스를 지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타이어 소리도 바람을 가르는 소 없었다. 그냥 없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야간 근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피로 누적, 스트레스, 야간 근무로 인한 환각. 그런 설명들은 합리적이었고 나를 안심시켜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틀 뒤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차로에서 또다시 그 차량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서 보였다. 차체 색은 어두운 회색, 아니 검은색에 가까웠다. 표면이 이상하게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주변의 소리가 하나씩 사라졌다. 멀리서 들리던 고속도로 소음이 뚝 끊긴 것처럼 느껴졌다. 귀가 먹먹해졌다. 나는 일부러 모니터를 먼저 봤다. 역시나 CCTV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차로 끝에 헤드라이트 불빛조차 잡히지 않았다. 그제야 부정할 수 없었다. 이건 내 착각이 아니었다. 눈앞의 현실과 기록되는 현실이 서로 어긋나 있었다. 나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키보드가 미끄러웠다. 이번에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아주 조금. 차 안에서 냄새가 느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기에는 아무 냄새도 없었다. 기름 냄새도 사람 냄새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무취의 공기였다. 오히려 내 부스 안의 커피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다. 그 대비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다. 요금입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스스로도 느꼈다. 대답은 여전히 없었다. 대신 그때였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사람의 형체 같기도 했고 아니면 단순히 그림자가 흔들린 것 같기도 했다. 확실한 건 그 움직임이 너무 느렸다는 점이었다.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움직였을 텐데 그건 마치 기억 속 장면을 더듬어 재현하는 것처럼 어색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관제실에 무전을 넣었다. 관제 3번 차로 이상 상황 발생. 목소리가 갈라졌다. 무전기에서 잡음 섞인 응답이 들렸다. 3번 차로 상황 말하세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차가 있는데 없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 사이 차량은 또다시 앞으로 움직였다. 차단봉은 여전히 내려가 있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차량은 부스를 지나갔고 이번에는 사라지기 직전 잠깐 멈춘 것처럼 보였다. 아주 잠깐 내 쪽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선은 느껴졌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차량이 완전히 사라진 뒤 주변 소리가 다시 돌아왔다. 멀리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바람 소리, 형광등의 미세한 진동음.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무전기에서는 관제실에 재촉하는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현실로 돌아온 것처럼 버튼을 눌러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모든 걸 말하지는 못했다. 번호판 인식 오류 차량이 있었는데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근무가 끝난 뒤에도 그 장면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불을 끄고 누웠을 때도 어둠 속에서 그 차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만약 그게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무언가라면 왜 하필 그 시간, 그 차로, 그리고 나였을까? 나는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다음 야간 근무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야간 근무는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다. 교대표를 확인했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머리로는 아무 일도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되뇌었지만 손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근무복을 입고 톨게이트로 향하는 길, 차 안 라디오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평소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도로 표지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길 전체가 나를 그곳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부스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종이, 먼지, 오래된 커피, 그리고 약간의 기계 냄새.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밝게 인사를 하며 인수인계를 받았다. 전 근무자가 오늘은 조용했어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이상하게 부러웠다. 그가 떠난 뒤 부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근무 초반 몇 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 통행량도 적당했고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나는 의도적으로 CCTV 화면을 자주 확인하지 않으려고 했다. 보면 볼수록 빈 화면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신 손에 잡히는 일에 집중했다. 정산 버튼, 차종 확인, 거스름돈. 반복적인 동작은 마음을 잠시 안정시켜 주었다. 문제는 새벽 1시를 넘기면서부터였다. 시계가 1시 20분을 가리킬 즈음 공기가 달라졌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공기가 무거워졌다. 부스 안 히터 소리가 갑자기 너무 크게 들렸고 형광등 불빛이 이전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의자에 앉아있다 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다. 몸을 움직이면 이 기분도 사라질 거라 생각했다. 1시 37분.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전 2번과 거의 같은 시간이었다. 나는 모니터를 봤다. 차로 끝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었다. 곧 온다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그리고 정말로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나타났다. 처음보다 조금 더 선명했지만 여전히 어딘가 이상했다. 나는 숨을 천천히 고르며 모니터를 확인했다. 번호판 인식, 차량 정보 모두 반응이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다. 주변 소음이 다시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이번엔 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나는 일부러 차단봉을 올리지 않았다. 규정을 어기는 행동이었지만 본능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았다. 차는 차단봉 앞에서 멈췄다. 가까이서 보니 차체가 이전보다 낡아 보였다. 표면에 미세한 긁힘이 있었고 사이드 미러는 접혀 있지 않았다. 이상한 건 그 모든 디테일이 보이는데도 현실감이 없다는 점이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실물 크기로 세워둔 것 같았다. 나는 창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유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역시나 어둠뿐이었다. 그 어둠은 빛을 반사하지 않았다. 흡수하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 순간 차 안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내 심장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규칙적이었다. 탁탁탁. 마치 손가락으로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얼어붙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소리는 계속됐다. 일정한 간격으로 조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는 리듬이었다. 그 리듬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동작을 반복해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착각이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유리 표면에 희미한 흔적이 나타났다. 손자국처럼 보였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마치 안개가 낀 유리에 닿았다가 사라진 것처럼. 누구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질문이 아니라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탁탁거리는 소리가 멈췄다. 그 정적이 더 무서웠다. 나는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관제실에서 응답이 왔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이전보다 훨씬 분명했다. 어둠이 형태를 갖추는 느낌이었다. 사람의 상체 같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성을 붙잡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선 이미 최악의 상상이 떠오르고 있었다. 만약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만약 문을 열려고 하면,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차는 아주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단봉을 통과하는 순간 이전엔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스쳤다. 공기가 찢어지는 느낌, 아니면 온도가 갑자기 변하는 느낌, 등 뒤가 서늘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부스 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분명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다. 차량은 부스를 지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번에는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아주 희미하게 후미등이 깜빡이는 걸 본 것 같았다. 빨간색이 아니라 바랜 주황색 같은 색이었다. 그 빛이 꺼지는 순간 나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관제실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난 한동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근무일지 외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적고 상황을 적었다. 몇 시 몇 분, 어떤 느낌, 어떤 소리, 합리적인 설명을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록이 쌓일수록 오히려 패턴이 더 선명해졌다. 항상 비슷한 시간, 비슷한 차로, 그리고 항상 CCTV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무언가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예전에 겪었던 어떤 사고, 어떤 트라우마가 이런 형태로 튀어나온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만약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면, 만약 이곳, 이 도로, 이 톨게이트 자체가 무언가를 품고 있다면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 현상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채로 며칠이 흘렀다. 나는 일부러 동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대신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톨게이트 구조, 차로 배치, CCTV 각도, 조명 위치. 그동안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보였다. 특히 문제의 3번 차로는 다른 차로보다 미묘하게 어두웠다. 조명 하나가 오래전에 나간 상태였고 교체 요청은 몇 번이나 올라갔지만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나는 그 어둠이 괜히 마음에 걸렸다. 다음 근무날 나는 관제실 근무자에게 슬쩍 물었다. 혹시 3번 차로 CCTV 요즘 이상 없어요?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별 문제 없어요. 왜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요. 화면이 좀 어두워 보여서요. 거기까지였다. 더 캐묻지 못했다. 그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아니면 내가 듣기 싫은 대답을 들을까봐. 그날 밤도 나는 3번 차로 근무였다. 배정표를 봤을 때 묘하게 체념이 섞인 기분이 들었다.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다. 나는 부스에 들어가기 전 잠시 차로 끝을 바라봤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공간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자정이 지나고 1시를 향해 가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소리들이 크게 들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표지판 소리, 멀리서 나는 타이어 마찰음, 심지어 내 숨소리까지도. 몸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다. 1시 34분 나는 갑자기 강한 냄새를 느꼈다. 불에 탄 기름 냄새 같기도 했고 오래된 고무 냄새 같기도 했다. 부스 안은 그런 냄새를 낼 만한 게 없었다. 커피도 없었고 히터도 정상적이었다. 나는 코를 찡그리며 창문을 닫았는지 확인했다. 닫혀 있었다. 그런데 냄새는 점점 진해졌다. 목이 따끔거렸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나타났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또다시 그 차량이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느리게 다가왔다. 속도가 느리니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 시간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냄새는 차량이 가까워질수록 더 짙어졌다. 마치 그 차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모니터를 봤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CCTV 화면 속 차로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내 눈앞에는 분명 차가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젠 부정할 수 없었다. 두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경계에 서 있었다. 차가 멈췄다. 이번에는 창문 쪽이 아니라 조수석 쪽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도 시선이 느껴졌다. 나를 훑어보는 느낌.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귀까지 올라온 것처럼 뛰었다. 차 안에서 소리가 났다. 이전에 탁탁거리는 소리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긁는 소리였다. 금속이 금속을 긁는 듯한 이가 시릴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 나는 무의식적으로 귀를 막았다. 소리는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멈췄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부스를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상황을 끝내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통행료 지불하셔야 합니다. 규정 멘트였다.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붙잡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그 순간 차 안의 어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입꼬리가 보인 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감정이 전해졌다.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인간이 아닌 무언가와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차는 다시 앞으로 움직였다. 차단봉을 통과하는 순간 강한 냉기가 밀려왔다. 부스 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유리에 김이 맺혔다. 나는 손을 뻗어 유리를 닦았다. 손바닥이 차가워졌다.
그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차가 사라진 뒤 냄새도 함께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관제실에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근무를 이어갔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근무가 끝난 뒤 나는 톨게이트를 바로 떠나지 못했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엔진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아니라 저 차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를 알아보고 나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일부러 다른 길을 택했다. 고속도로를 피해 국도로 돌아왔다. 괜히 불안했다.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샤워를 하다가 거울 속에서 잠깐 어둠이 움직이는 걸 본 것 같았다. 물소리 때문이라고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고 나서도 귀에는 그 긁는 소리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다. 다음 날 나는 결국 입을 열었다. 상대는 같은 조에서 오래 일한 선배였다. 그와는 야간 근무를 여러 번 함께했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믿을 수 있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마치 시스템 오류를 설명하듯 이야기를 꺼냈다. 3번 차로에서 가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선배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번호판 없는 차 얘기지?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선배는 나를 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예전에 몇 번 봤어. 아니, 봤다고 해야 할지 느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안에는 피로 같은 게 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선배는 고개를 저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 했어.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거든. 나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지. 그는 그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 보였다. 나는 그제야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선배는 한 가지 더 말했다. 공통점이 있어.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그 차로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만 겪어. 신입들은 못 봐. 최소 몇 년은 있어야. 말끝을 흐렸다. 그 조건이 나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나는 무심코 손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기록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 장소 자체를 알아야 했다. 근무가 없는 날 나는 일부러 낮 시간에 톨게이트 주변을 걸어 다녔다. 낮에 3번 차로는 평범했다. 차량이 끊임없이 오갔고 햇빛이 아스팔트 위에서 반사됐다. 밤에 느껴지던 압박감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내가 밤에 느꼈던 것들이 모두 허상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다 우연히 관리동 뒤편에서 오래된 표지판 하나를 발견했다. 철거된 옛 차로 안내판 같았다. 녹이 슬어 있었고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다. 나는 그 앞에 멈춰섰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관리 아저씨 한 분이 다가왔다. 그거요? 예전에 쓰던 거예요. 나는 물었다. 예전에 차로 구조가 달랐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공사하기 전에는 사고가 잦았어요. 특히 밤에. 그 말이 귀에 걸렸다. 사고. 그 단어 하나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물렸다.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아저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표지판을 한참 더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고 기록을 찾아볼까도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웠다. 알게 되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 야간 근무는 폭풍 전야처럼 조용했다. 그 차량은 나타나지 않았다. 1시가 지나도 2시가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불안했다. 마치 숨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긴장이 풀리지 않은 채로 근무를 마쳤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근무까지도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안도해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다. 마치 약속된 만남이 미뤄진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관제실에서 연락이 왔다. 3번 차로 CCTV 점검할 거예요. 오늘 밤에. 나는 이유를 물었다. 최근 기록의 빈 구간이 반복적으로 찍혀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본 것들이 나만의 감각이 아니라 기록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었다. 점검 당일 밤 나는 일부러 3번 차로 근무를 자청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끝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다. CCTV 점검팀이 도착했고 장비를 설치했다. 그들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요. 화면은 정상인데. 나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들이 뭔가를 발견하기를 기다렸다. 새벽 1시 42분. 나는 그 시간을 잊지 못한다. 갑자기 모니터 하나가 깜빡였다. 점검팀 중 한 명이 말했다. 방금 뭐 지나갔어요?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찍혔는데요.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부스 앞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익숙한 그 압박감. 그 차량이 오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나타났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더 선명했고 더 느렸다. 점검팀도 그 불빛을 봤다. 차 오네요. 누군가 말했다. 그런데 모니터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제야 그들도 침묵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차량이 멈췄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차 안에서 분명한 얼굴 윤곽을 보았다. 흐릿했지만 인간의 것이었다. 너무 익숙한 형태였다. 나이든 남자의 얼굴, 굳은 표정, 눈은 감겨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유 없이 죄책감이 밀려왔다. 마치 내가 뭔가를 외면해 왔다는 느낌이었다. 점검팀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저거 뭐죠?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차 안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느꼈다. 이번에는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악의도 없었다. 대신 끝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집요함이 담겨 있었다. 차는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다. 차단봉을 통과하며 이전보다 훨씬 강한 냉기가 밀려왔다. 장비 화면이 일제히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 차량은 사라졌다. 몇 초 뒤 모든 소리가 돌아왔다. 장비도 다시 켜졌다. 점검팀은 서로를 바라봤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3번 차로는 폐쇄됐다. 공식적인 이유는 설비 노후화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 지금도 가끔 새벽에 운전을 하다 보면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도를 줄인다. 그 차가 나를 추월해 지나가도록.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그게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어떤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 계속 그 자리를 오간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동안 조용히 자신이 있었음을 증명하려 한다는 사실을.